자,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3장 예방과 경계라고 해서요. 이제 12조 내용을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에 가보면 원래 12조부터 15조라고 해서요. 여기가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는 파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어디로요? 예방법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다? 두 개로 분법이 됐다. 그죠? 두 개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 그랬죠? 그 화재 예방법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냐?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화재 경계지구란 이름도 바뀌었고요. 내용들이 다 싹 바뀌어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그 화재 예방법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도요. 청에서 바꾸라는데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바꾸라는데. 그죠?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법에서는 삭제가 됐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지워놨어요. 그래서 프린트에도 아마 제가 지워놨을 거예요. 유인물에도. 그래서 여기 이제 이관이 됐고. 자, 다음 가보면 이제 4장에 뭐가 나와요? 소방활동 등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잘 보셔야겠죠. 그럼 16조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소방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소방활동은 누가 하냐면 기본적으로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활동은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예방이라던가 경계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목적에 가보면. 근데 예방 경계보다는 소방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는 활동을 얘기하거든요. 화재 진압이라던가 인명 구조라던가 구급에 대한 것들. 맞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원래 여기에 이제 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조사. 그러니까 그거 화재 조사죠. 화재 조사.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방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요. 또는 사람을 이제 구조하고 또 구급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를 한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또 벌칙 조항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자 16조에 2 한번 가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소방 지원 활동이죠. 자, 이거는 똑같아요. 청본서가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지원이잖아요.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지원이잖아요. 그럼 소방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지원 활동들이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딱 하나만 예로 들면 이거 들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지원 업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지원 업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산불은 우리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아니다. 우리 쪽에서 끌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린 뭐를 해주는 것뿐이다?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산불은 어디서 끄는 거예요? 주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서 불을 끄는데 산림청에서 불을 끄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입니다. 지원. 그래서 또는 이거죠. 자연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마을인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도 나오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이제 막 눈을 치우는데, 와, 그 마을에 이르려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소방서, 관할, 소방서라던가 또는 119 안전센터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또는 여름에 너무 이제 가뭄이 심해서, 이제 막 논이 막 짝짝 갈라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물을 대줍니다. 거기다가. 누가? 소방차가 와서 물을 대주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니까 어떡해. 네. 이런 것들도 다 지원 활동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지원 활동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16조의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일단 이름을 알아야겠죠. 생활안전활동. 왜냐하면 세 개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개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게 나오죠? 생활안전활동은 자, 기본적으로 일단 누가 한다? 그렇죠. 청본서가 하죠. 청본서가 합니다. 청본서가 합니다. 야, 그러면 생활안전활동이 과연 뭐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누가 한다? 또 공무원들이 한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고드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드름 제거. 겨울철에 이제 보일러 연통에 고드름 맺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고층 아파트에서 그 얼음이 떨어진다? 고드름이 떨어진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걸 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걸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뉴스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제거해달라라고 하면 누가 제거를 해준다고요? 소방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제거를 해준대요. 벌집 있죠, 벌집. 벌집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말벌 같은 게 막 날아다녀요. 특히 성묘 같은 거 갔을 때. 성묘 같은 거 갔는데 막 거기 안에 이제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또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인데 벌이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말벌이라는 게 그죠? 무섭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소방기관에 신고를 하면 소방기관에서 나와서 대신 어떻게 해준대요? 그거를 처리를 해준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등등등등. 약간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얘를 막 섞어놔요. 생활 안전 활동과 소방 지원 활동을 섞어놔요. 보기에. 그래놓고 뭐 다음 중 생활 안전 활동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소방 지원 활동이 아닌 것은. 아니면 보기에 10가지를 딱 넣어놓고 이 중에 소방 지원 활동만 분류하고 생활 안전 활동만 분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6조의 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도로에. 그럼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뭐를 들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 가입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험 가입 소방 자동차 운전하는 소방 공무원이 하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차 보험금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험 가입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아셨죠?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소송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떤 면책 사유를 만드는 경우에 뭐를 해줄 수 있다?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경, 조금 약간 형을 좀 이렇게 줄여준다거나 또는 아예 면제를 시켜준다거나 일을 하다가 그런 거니까. 소송 지원은 뭘까요? 틀림없이 내가 일을 하다가 민간인들, 그죠? 민간인들과 뭐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냐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소송 비용에 대한 뭐를 해준대요?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5라던가 16조에 5라던가 16조에 6은. 그럼 이 소송 지원 있죠? 이 소송이에요, 소송. 이건 누가 해주냐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해주거든요. 그럼 일을 누가 시켜요? 아까 이런 일들 누가 시켰어요? 청본서가 시켰었죠? 네, 청본서가 해준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7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교육훈련이 나오죠? 자, 이게 소방공무원,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받는 소방교육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유치원 또는 학교 학생들 있죠.
대학교 제외, 대학교는 아니고요. 성인들은 아니고요. 20살 넘지 않은, 즉 무슨 말이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여기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더 시험 문제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건 의무교육이에요. 소방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훈련은 의무교육이에요. 여기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방 공무원이 받는 훈련 종류가 뭐 화재 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뭐 응급처치 훈련, 현장 지휘 훈련, 뭐 피난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등등등. 그죠? 나중에 그래서 저런 종류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인명 대피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4개만 적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7조의 이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방, 안전, 교육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자격증이거든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그럼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일까요? 느낌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이 이름만 봐봐. 이름만. 소방에 대한 안전을 교육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방에 대한 안전을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뭐 사기업이라던가 또는 이제 일반 공기업 이런 데서 잘 안 쓴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 소방 안전 교육에 대한 게 뭐 무조건 학교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 달에 한 번 실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실효성은 적지만 그래도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 안전 교육사는요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제 뭐 응시 자격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응시 자격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여기 이제 안전 교육사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라는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소방 교육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그리고 교수 업무를 하는데 교수. 요게 이제 메인이에요. 요거. 가르친다라는 교육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나중에 가면 요거를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한 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응시 자격에 대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결격사유.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합격을 해도 뭘 못한다?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안전교육사 자격은 그냥 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격사유의 제일 처음 일단 이것만 알고 계세요.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나와요. 피성년 후견인. 예전에는 피안전 후견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나만 남아있냐면 피성년 후견인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누굴 얘기하냐면 혼자 일을 못하는 사람, 사무 능력이 결여된 사람, 무조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사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항상 우리 법에서 결격사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모든 법에서 첫 번째는 누구예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죄를 짓고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약간 죄를 지었으면 약간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 공인들도 약간 사고치고 그러면은 특히 방송인들 사고치고 그러면 약간 자숙 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활동 중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용히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요. 뭐를 못해요? 안전교육사 자격을 갖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중에 가면은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나왔었고, 이 2년 포인트로 잘 보시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부정행위라는 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컨닝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뭐 동일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하고 2년 동안 뭐를 응시 못한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조의 5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배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배치는 뭐냐면 안전교육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취업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취업을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17조에 오죠.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치해야 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안전원이라는 곳이라던가 뒤에 나와야 안전원은 그죠? 소방안전원 또는 소방학교 산업기술원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누구를 배치해라? 안전교육사를 배치해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조의 6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저 어릴 때는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있었거든요. 뭐 걸스카우트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뭐에 대한 걸 좀 알 수 있게 소방에 대한 인식을 조금 깨우칠 수 있게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는 걸 만든대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는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저런 것들이 생겼고요. 자, 18조 가보면 소방신호라는 게 있네요. 그죠? 자, 이 소방신호는 4개가 있습니다. 보통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런 게 있거든요. 경계신호는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날 것 같으니까 불이 날 것 같으니까 경계를 해라. 발화신호는 실제로 불이 났으니까 조심해라. 해제신호는 상황이 해제됐다. 훈련신호는 뭐예요? 이제 훈련할 거다. 모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방신호는 어떻게 주냐면 종을 치거나 사이렌을 울린다. 윙하고 윙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지. 내 말은 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종 치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가만히 있는데 사이렌이 울린다던가 민방위 제외하고는 우리 이 사이렌 소리도 잘 못 듣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크게 막 사용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들어가 있어요. 법에. 이런 게 소방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을 몇 번 치고 사이렌을 몇 번 울리고 막 이런 간격이라던가 또는 횟수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법규 때 그리고 또는 학개론 때도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론 때는 그냥 이거 신호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고 법규 때는 이게 나왔죠. 신호 방법, 타종이나 사이렌, 표현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리고 나서 19조에 가보면 화재 등의 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화재 등의 통지.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불이 난 걸 봤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고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19조에 들어가 있는 게요. 신고하라는 거 신고. 어디예요? 소방서예요. 불난 거 보이면. 그리고 미리 신고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안에 가보면 미리 신고.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그냥 귀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시장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날 연막소독을 한대요. 연막소독. 근데 이거를요, 미리 신고를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멀리서 특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보면 하늘에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장 부근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저기 뭐가 났다? 불이 났네? 라고 오인할 수 있겠죠. 불이 났네? 그럼 어디다 신고해요, 이 사람은? 신고 정신이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거든요. 전화를 하는 거죠. 119에. 119에 저기 불난 것 같습니다. 그럼 119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야지 뭐. 일단 이거 가야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연막 소독이네. 헛걸음한 거잖아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서 만일 이런 걸 할 거면 미리 어떻게 해라? 신고하고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19조에. 아셨죠?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 20조에 가보면 관계인은 소방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인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어떤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소방활동을 하는데요. 이 소방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119가 오기 전에 그 화재 소방 공무원이 오기 전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초동 조치를 해야겠죠. 사람들을 피난도 시켜야 되고요. 또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21조. 요건 약간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 소방자동차가 뭐냐면 긴급자동차거든요. 소방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입니다. 자, 이 긴급자동차는 항상 도로에서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다른 차들이 뭐를 해줘야 돼요? 양보를 꼭 해줘야 돼요. 양보. 그래서 기본법에도 우선 통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이렌을 사용하는데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가는데 앞에서 이거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가보면 공채 때보단 특채 때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과 특채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방학과 관련 특채. 근데 그 소방학과 관련 특채는요, 기본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보통.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화재 예방법에서 10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규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달랐어요, 공채하고 시험 범위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조에 이해가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용구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구역. 자, 그래서 아파트에 가시면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뭡니까? 소방차만 될 수 있는 전용구역. 아파트 동별로 보통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소방차 전용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차 전용구역 안에다가 내가 만일 차를 댄다? 그러면은 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과태료는 어차피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냥 전용구역에 대한 어떤 설치 기준이라던가,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 요런 두께. 요 두께. 또 여기 간격. 요 두께가 30cm예요. 그리고 요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의 간격, 요 빗금과 빗금과의 간격. 요 간격이 몇 cm냐면 50c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용구역도 나중에 저하고 또 이제 자세하게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라던가 뭐 3층 이상의 기숙사 이런 데다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나중에 저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방대 긴급통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긴급통행. 자, 이 긴급통행이라는 건 뭐냐? 자주 쓰이지 않는 도로라던가 또는 물 위 또는 공터 이런 데를 누구는 지나갈 수 있다? 소방대는 지나갈 수 있다. 그죠? 당연히 어떤 상황이니까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더라도 내가 그냥 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물 위더라도 또는 빈터더라도 나는 사용할 수 있다. 소방대는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소방대의 긴급통행입니다.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3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이제 뉴스 같은 데나 또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해요, 이거를. 노란색 띠를 둘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살인 현장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 노란색 띠를 둘러서 멋있게 수사 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쪽에 증거인멸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두르죠. 마찬가지. 소방도 우리만의 소방활동구역.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쵸. 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장 입장에서는 걸러줘야겠죠. 이게 걸러준다라는 게 뭐냐면 당신은 들어와도 됩니다.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를 소방대장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딱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또는 이 사람은 못 들어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관계인 들어올 수 있죠. 관계인.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쓸게요. 관계인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면서 플러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특이하게 보도 업무 종사자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업무라는 건 이제 뭐 기자라던가, 그죠? 자, 네 번째, 의사, 간호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 구급 업무.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 허락하는 사람? 소방대장이 허락하는 사람. 당신은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허가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자, 24조는 뭐냐면, 자, 이름을 보세요. 무슨 명령이래요? 종사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현장에 갔는데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 본서대가 하는 거거든요. 24조. 이름이 종사명령이에요. 소방력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해달라? 소방활동을 해달라. 진압, 구조, 구급을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종사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내리냐면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 본서대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부장이나 서장이나 대장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에 대한 예도 해줍니다. 네, 비용 지급은 시도지사가 해요. 그래서 종사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다. 누가? 현장에 있는 본부장이나 서장이나 대장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조항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좀 끊었다가 한번 또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